재난지원금이 또다시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 현재 예상하기로는 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7천억 원, 이 30만 원씩 지급할 경우 15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 들어갈 곳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소상공인의 영업 제한 손실 지금 3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6조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죠. 네, 이를 놓고 이 손실보상금이 먼저다, 재난지원금이 먼저다 여야가 다투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또 중요해졌습니다. 올해 세수가 17조 원 정도 늘어나긴 하지만 이미 이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면서 9조 9천억 원어치 국채를 찍었고 결국 정부의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예, 어쩌면 여름 휴가비가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벌써부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9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커진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정부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반기엔 괜찮아질 거라고 분석합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5월 소비자 물가 오름폭 확대 역시 기저효과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으니 경기 부양을 우선하자는 겁니다. 당청이 준비하는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한 밑자락을 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돈을 더 풀 때라는 신호를 보냈고 민주당은 이에 호응해 2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리한 확장 재정이 경기 과열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와 비교하면 거꾸로 횡보입니다. 경기 회복 흐름과 인플레이션 조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브라질은 이미 금리를 인상했고 미국도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언급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추가적인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재정 확대를 통한 지원의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도 부채를 줄여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